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백지로 풀어보는 법인 영업 설계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설계도라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정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요. 자, 법인 영업을 통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뭐가 있는지, 보험 플랜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금융상품을 통해서 특히나 보험상품을 통해서 그 리스크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법인 영업과 기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인적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차 시와 2차 시를 통해서 법인 영업을 아주 잘 하시게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영업이라는 게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내 머릿속에 좀 그리고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야만 기업 영업, 법인 영업을 접근하는데 그나마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쪽이 공백이 비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쪽 영역들을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에 우리 사장님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됐는데 우리가 차가 한 10대가 있거든. 이번에 자네가 한번 추진해 보려나?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FP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사고가 나서 진짜 큰 사고 나서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보험회사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프라라는 거를 시작을 할 때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처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고 처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조언을 해주는 이런 손해사정과 관련된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회사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손해사정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는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혼자서 이런 전문가 조직과 네트워크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FP님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전문가고 손해사정인도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끼리 협업을 해서 손을 잡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손해사정을 하고 계시는 전문 법인이나 아니면 대표들이 계시다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재무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CEO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잉여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법인은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처럼 뭘 알아야 될까요? 정보를 알아야 되죠, 정보. 자, 기업에 대한 개인 정보는 과연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우리 대표님 너무 잘하시죠? 자, 기업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이 기업의 수입과 지출 현황이 다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재무제표만 있으면은 기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크레탑이라는 사이트를 통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 드립니다. 물론 기업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회비를 내고 얼마 안 되는 연간 회비 싸진 않습니다.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일반 FP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놓은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당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비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재무설계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쓰면 매출과 비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기업이다, 아니다, 플러스가 나는 기업이다,
아니다. 마이너스 나는 기업이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도 잉여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니까 뭐 하나를 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현재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빚, 부채 이거 두 가지 정도는 봐줘야 된다 그래요. 내 거보다 남게 많으면 이상한 기업인 거죠, 사실은. 이런 기업에 컨설팅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비교해 봤더니 부채 비율이 200%가 넘으면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CEO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서 잉여자금이 있는지 자, 봤죠? 결국은 CEO 돈을 만들어주게 그랬던 것처럼 법인에도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이유는 법인의 기업에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돈은 뭐가 있을까? 회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고 운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기계를 갖다 놓든지 인테리어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설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기타 필요한 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결국은 이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을 창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자는 거죠. 결국 개인시어와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필요한 게 돈이구나. 자, 법인 컨설팅, 기업 영업 이런 것들은 이 회사가 성장하고 돈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재무 상태가 만약에 안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재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뭔가 수정을 봐야 됩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보통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법인 영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FP님들이 계시면 지금 기업에 가서 재무제표 받으시면 됩니다. 연간 사업을 했던 거를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재무제표에 약간 오류가 있다면 내년도에 가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어디서 하죠? 나이스라는 기관에서 주로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받은 신용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스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사전에 신용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 개선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네트워크도 필요하겠죠. 그죠? 자, 결국 회사에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사의 정보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 필요한 돈들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법인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서 돈을 준다고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돈을 준답니다. 기업들에게. 그것도 우량한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걸 이야기를 해서 정책자금.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세금이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연구소 설립. 자, 그 다음에 정책자금이나 이런 분들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각종 인증입니다. 지금 각종 인증이 뭐가 있는지는 사실상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걸 받아야지 이걸 받기가 쉽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벤처, 이노베이즘, 엠비즈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만 외우려고 하다가 보시면 날 셉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야만 일반 금융기관, 일반 은행에서도 자금을 땡겨 쓰기가 쉽다. 요것만 묶어놓고 보니까 요런 것들이 뭘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요? 바로 요겁니다. 기업에 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돈을 만들어줘야 운영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도 투자를 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돌리게 되면 회사에서 잉여자금이 남게 되죠. 그 잉여자금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장님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장님으로 흘러가니까 소득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소득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퇴직이나 이런 데 필요한 플랜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필요하겠네.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회사라든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쉬워집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전문적인 FP 법인들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런 도움들보다는 실제로 우리 FP님들이 이런 기관과 제휴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을 하는 FP 조직이 아닌 실제로 이런 일들만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인은 이게 가장 문제랍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차명, 계좌, 차명, 주식, 가지급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 아프다면서요. 자, 이거 해결해 줘야지만 뭔가를 법인에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대표님들은 이런 거 해결하고 싶으실까요? 그겁니다. 알고 계세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것도 결국은 무슨 문제인가요? 이걸 해결을 해야만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뿐 아니라 이걸 해결해야 CEO 입장에서도 걱정이 더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그럼 이 돈을 만들어줘야 이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들을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냐 하면 특허라든지 아니면 직무 발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CEO 개인에게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CEO 개인에게 돈을 만들어 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죠. CEO가 돈을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결된 자금 자체는 결국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에다가, 법인에다가, 기업에다가 자꾸 돈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특허나 직무 발명 이런 건 어디서 하나요? 이런 것들은 특허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나 아니면은 세무사들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거와 관련된 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과 이 전문가 조직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이나 아니면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돈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기업에 도움을 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대가로 보험을 받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돈을 만들어주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를 든든하게 옆에 둬야지만 내가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손해사정, 두 번째 정책자금이나 연구소 설립, 각종 인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FP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문기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차명계좌 주식이라든지 가지급금 같은 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특허와 직무 발명에 관련된 부분들. 요걸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나 아니면은 특허 전문 세무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에서 걱정하는 거긴 하지만 CEO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하는 거. CEO의 퇴직금. 결국 이것도 돈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CEO의 퇴직금은 먼저 살펴본 것처럼 쭉 올라가면 결국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쪽에
퇴직 플랜, 임원들의 CEO의 퇴직 플랜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CEO의 돈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업이나 대표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CEO의 영역이고요. 그죠? CEO와 회사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죠. 직원들. 자, 그럼 직원들과 관련된 기업 영업의 컨셉, 개념, 이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노무 관련된 이슈. 자, 그러면 노무 관련되어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죠? 노무사가 필요하죠. 노무 관련 이슈는 왜 이슈가 되는 건데요? 대부분은 보면 이렇다고 그래요. 뭐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다른 과정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돈에 관련된 겁니다. 월급이나 아니면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퇴직하면서,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어딜 가죠? 노동부나 아니면 고용청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밀렸던 것들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꺼번에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도 받겠죠? 그럼 정상적인 업무나 영업이나 매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에 노출되면 결국 뭐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겁니다, 결국. 자, 그래서 계속 돈으로 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그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파산하게 되니 그 돈을 먼저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보시고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의 목적도 돈을 버는 거고, CEO의 목적도 그 벌어진 돈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노무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우스갯소리로 TV에서 광고도 벌써 못 받은 주휴수당 받으세요, 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알바들 한테까지도 이 노무 관련된 이슈들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을까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속성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관되어집니다. 자, 기업의 영속성은 뭘까? 계속기업이라는 표현도 써봅니다. 이 기업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기업의 존속이죠, 그죠? 회사의 존속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만약에 이 기업이 자녀들한테 넘어가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사장님은 이 회사를 과연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주실 겁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FP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창업이라든지 가업승계, 이거와 관련된 세금,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많이 공부하셨죠?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해야 된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의 영속성, 계속 기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많이 진행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을 만들기 시작할 때 5천원짜리 주식을 만드니까. 근데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해서 5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10만 원이 됐으니까, 만약에 지금 사장님이 돌아가시되면 10만 원짜리가 상속이 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37도 그랬고요. 뭐 노무바이오도 그랬고, 그래서 세금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준비하세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해서 과대 계상된 그 금액 때문에 세금이 나오니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이 될 거냐, 아니면 자녀들한테 그걸 물려줄 거냐. 그래서 물려줄 때와 상속이 됐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 개인 재무설계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아니면 뭐 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만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법인에 대해서, 기업 영업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물론 이런 이슈들이나 제도의 변경이나 세제의 변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고객들을, 기업을 컨설팅을 하기보다는 개인과 CEO라는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접근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CEO 같은 경우에는 CEO의 개인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종결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그려보고 두 번 그려보고 세 번 그려보고 하다니 이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인 영업을 위한 뭐 백지 설계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법인 사장님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슈들 가지고 접근해서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사장님의 생각과 기업의 방향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 중에 뭐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흔히 CEO 플랜, 그리고 임직원 퇴직 플랜,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다는 거죠. 다 알고는 계시는데 왜 안 하실까?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네요. 손해사정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고만 처리하는 건 아니죠. 자, 직원들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도움들도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컨설팅하는 담당 FP인데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 중에 보험사와 민원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 저랑 비즈니스 한 게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생색도 내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험금 제대로 받아서 좋고요. 그 서비스를 누가? 사장님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FP께서. 그러면 얼마나 신뢰가 쌓이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런 손해장 서비스도 필요하다라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정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업의 정보는 재무제표로 나타나고 CEO의 정보는 이분의 개인적인 수익과 지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CEO가 기업이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각종 정책 자금이나 인증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들, 일반 대출 이런 것들까지도 CEO의 신용상태, 개인 신용상태라든지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사용한 내역들 그리고 대출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이 우량하다고만 해서 저런 혜택들과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EO의 개인 신용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EO 개인과 법인이란 측면으로 두 가지를 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시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왼쪽과 오른쪽 다 완성됐죠. 그죠? 자, 왼쪽은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보험상품들이 주로 리스크 관리 플랜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프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법인 영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인업을 하거나 제휴를 맺으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인 영업이라는 게 개인 영업하는 것과 개인의 자산 컨설팅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FP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FP님들이 전문가, 즉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요, 결론을 내리기는 우리는 FP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FP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다 꺼내놓으면 그 중에 필요한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이 영역까지 저희들이 침범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면서 고객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저와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들에 필요한 리스크 플랜이 뭔지 그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플랜을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시와 2차 시에 걸쳐서 법인 영업과 보험 플랜, 그리고 법인 영업을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복잡하게 말고요, 뭐 저희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간단하게라도 법인 영업을 해볼 수 있는 컨셉들에 대해서 한번 신선하게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